미국 산책 다큐멘터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영상, 나레이션. 바다를 건너며. 산타모니카. 한 해 800만 명이 찾는 캘리포니아의 해변 도시입니다. 면적은 약 22제곱킬로미터, 서울 용산구와 비슷한 면적입니다. 이 좁은 땅에 약 9만 명이 살아갑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동차를 타고 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 30분을 달리면 이 도시에 도착합니다. 프리웨이가 끝난 자리, 콘크리트 정글의 끝에서 드넓은 태평양의 파도가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산타모니카를 찾습니다. 노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놀이공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루트 66의 끝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저 바다를 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뉴욕 광역권 다음으로 많은 1200만 명이 밀집한 미국 제2대 도시 로스앤젤레스 곁에서 누구나 쉽게 닿을 수 있는 바닷가, 그 중심에 산타모니카 피어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재난과 도전 앞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미국 최대 상업 항구가 되어 자연을 잃을 뻔했으나 이 도시는 트럭과 선박이 내뿜는 매연 대신 자연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폭풍이 산타모니카 피어를 무너뜨렸을 때, 막대한 복구 비용을 이유로 완전 철거가 논의됐을 때 피어를 지켜내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세이브 더 피어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선택은 세대를 걸친 나무판 위 인간의 기억을 지켜냈습니다. 2025년 1월 도심 8km 지점에서 시작된 팰리세이드 화재는 주택 6,837채를 태웠습니다.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 불에 탄 언덕을 뒤로 한 채 시민들은 새벽이면 170개의 나무 계단 앞에 멈춰서서 묵묵히 계단을 오릅니다. 실패와 눈물, 그리고 재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사는 작은 도시. 지금부터 산타모니카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산타모니카 피어 위를 걷습니다. 바닥은 매끈한 아스팔트도 튼튼한 콘크리트도 아닙니다. 인간의 무게를 받아내는 것은 코끝에 선명한 냄새가 남는 나무입니다. 독한 기름 냄새. 수백 톤의 기차 무게를 견뎌내는 철길 침묵에서나 맡을 수 있는 냄새. 밀려드는 파도와 피어를 뒤덮는 안개 속에서 나무가 썩지 않도록, 피어가 무너지지 않도록 크레오소트라는 화학 성분을 잔뜩 머금은 방부목이 깔려 있습니다. 기름 냄새 나고 삐걱거리는 방부목 위를 하루 10,000명 이상, 매년 약 800만 명이 나무를 밟고 지나갑니다. 100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파도와 안개와 인간의 무게를 방부목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버텨왔습니다. 피어 한가운데에는 퍼시픽 파크라는 작은 놀이공원이 자리합니다. 바다 위를 질주하는 롤러코스터, 그 곁에서 느릿하게 회전하는 대관람차. 놀이기구가 움직일 때마다 나무 바닥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옵니다. 해가 지면 놀이공원 전체가 인공의 빛으로 물듭니다. 네온사인이 켜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전구가 한꺼번에 켜지면서 밤하늘과 밤바다를 환하게 비춥니다. 대관람차에 박힌 17만 4천 개의 LED 전구는 1996년 세계 최초 태양광 구동 관람차라는 1세대 관람차의 진기록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퍼시픽 파크의 시간은 여러 소리가 뒤섞이며 사람들의 추억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이들이 피어 위를 걷습니다. 피부도 언어도 모두 다르지만
발걸음은 피어의 끝을 향합니다. 솜사탕을 손에 쥔 아이, 셀카를 찍는 연인들, 경품 인형을 노리며 부스 앞에 모인 사람들. 어디선가 루이 암스트롱 모창 가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캐나다 출신 마술사의 카드 마술이 눈길을 끕니다. 산타모니카와 루트 66을 테마로 한 앤틱 기념품 카트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살까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피어의 끝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영화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94년에 개봉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톰 행크스가 미 대륙 횡단의 서쪽 끝 산타모니카 피어의 끝까지 달려와 태평양을 바라보며 뒤돌아섰던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강태공들이 낚싯줄을 들이오고 앉아 정어리 대신 세월을 낚고 있습니다. 피어 입구에는 부바 검프가 있습니다. 거친 양철판 외벽, 영화 속 새우잡이 회사의 이름을 단 식당, 포레스트 검프의 실제 촬영지에 세워진 유일한 매장입니다. 영화 속 허구의 새우잡이 회사가 스크린을 넘어 현실이 된 곳으로 주말이면 대기줄이 길게 늘어섭니다. 매장 앞에는 영화 포스터 속 그 나무 벤치가 놓여 있습니다. 낡은 트렁크, 제니가 선물했던 나이키 코르테즈 한 켤레. 지나가는 사람마다 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아봅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거라고. 그 대사를 흉내내며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스크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산타모니카 피어 위에서 앉아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피어의 끝에서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난간에 기대선 연인, 벤치에 나란히 앉은 노후 부부, 나무 계단에 걸터 앉은 여행자들,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기타 선율의 노래가 바닷바람을 타고 번지고 낯선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며 산타모니카의 노을을 기다립니다. 태양이 수평선을 향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던 주황빛이 분홍으로 물들고 분홍은 자줏빛으로, 자줏빛은 깊은 남색으로 스며듭니다. 구름 가장자리가 금빛으로 타오르다 서서히 식어갑니다. 하늘 전체가 숨을 쉬듯 변해가고 바다는 그 모든 색을 거울처럼 받아냅니다.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립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담긴 산타모니카의 노을 사진은 실시간으로 서울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도쿄의 스토리에, 런던의 타임라인에 올라갑니다. 지구 반대편 누군가가 이 노을을 보며 산타모니카를 검색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30년대 먼지 폭풍을 피해 오클라호마를 떠나온 사람들이 이 바다를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태평양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군인들이 이 부두를 밟았습니다. 조국을 등지고 태평양을 건너온 이민자들도 피어의 끝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을 처음 찾은 여행자들도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산타모니카 피어는 그 모든 이들에게 같은 크기의 풍경을 똑같이 내어줍니다. 삐걱거리는 나무판 위에서 태평양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의 모습을. 산타모니카 피어 입구에는 숫자 66,
새긴 간판이 서 있습니다. 미 대륙 최초의 자동차 횡단도로 루트 66의 종점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1926년 개통된 루트 66은 시카고 미시간 애비뉴에서 출발하여 미국 중부와 남서부 8개 주를 가로지르는 총 연장 3,940km의 도로였습니다. 1936년 기존 종점이던 링컨 블루바드와 올림픽 블루바드 교차로에서 이곳 산타모니카 피어까지 연장되었고, 대륙을 횡단했던 고단한 길은 마침내 태평양 앞에서 멈췄습니다. 1930년대 미국 전역은 대공황의 깊은 침체 속에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부 대평원에는 더스트볼, 거대한 먼지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오클라호마, 텍사스, 캔자스의 농지는 황폐해졌고, 대낮에도 해를 볼 수 없을 만큼 모래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표토가 바람에 쓸려가고 뿌리 드러난 농작물이 말라 죽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이번엔 모래가 가라앉으면서 농경지와 집,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모두 모래 속에 파묻혔습니다.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농민들은 낡은 트럭에 가재 도구와 가족을 태우고 해가 지는 서쪽 캘리포니아로 향했습니다. 짐보다 무거운 사연을 함께 실은 채 그들 앞에 놓인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루트 66. 이 길에는 여러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 오브 아메리카, 윌 로저스 하이웨이. 하지만 미국인들이 가장 아끼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마더 로드. 어머니의 길이 루트 66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절망을 등진 농부들에게 이 길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이 길은 내일을 약속하는 통로였습니다. 오렌지와 포도가 열리는 땅, 캘리포니아로 갈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수천 킬로미터의 이동을 견뎠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생명을 주듯 이 길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길을 마더 로드라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름으로. 대공황과 더스트볼 시기, 오클라호마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향한 이주 농민들의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기록한 작품이 있습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입니다. 1939년 출간된 이 소설은 곧바로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도서관 서가에서 철거되고 소각되었습니다. 작품에 묘사된 노동자들의 참담한 현실, 농장주들이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 했던 것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간 이듬해인 1940년 이 소설은 퓰리처상을 수상합니다. 소각과 수상이 동시에 기록된 책, 앵무새 죽이기 빌러비드처럼. 이 작품이 당시 미국의 빈곤과 노동, 이주 문제를 얼마나 정면으로 건드렸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여정 끝에서 마주한 것은 산타모니카 피어였고, 그 너머에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로는 끝났고 바다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어 입구 표지판의 66 숫자 아래에는 End of the Trail, 길의 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주간 고속도로 체계가 도입되며 루트 66은 점차 역할을 잃었고 1985년 6월 공식적으로 노선 지위가 해제됩니다. 행정상 종점은 여기서 1마일 떨어진 링컨대로와 올림픽대로 교차점입니다. 하지만 2009년 11월 10일 루트 66 탄생 83주년을 기념해 사람들이 기억하는 길의 끝으로서 산타모니카 피어 초입에 루트 66의 종점이라는 뜻의
End of the Trail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공식 종점은 다른 곳에 있어도 사람들은 이곳을 찾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다시 시작된 삶, 그 기회를 선물해준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산타모니카 피어는 관광지이기 이전에 사람들이 잠시 무거운 몸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낯선 땅의 풍경에 놀라는 사람, 지친 삶에서 잠시 벗어나려는 사람,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 100년의 세월이 빚어낸 나무의 균열 사이로 스며든 것은 화학약품, 바닷물, 안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망, 누군가의 절망,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판 위에서 바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늘 새로운 삶을 꿈꿔왔습니다. 산타모니카 피어는 끝이 아닙니다. 이곳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산타모니카 스테어스. 계곡 아래로 이어지는 가파른 경사에 170개의 나무 계단에 붙여진 이름으로 산타모니카 피어 바닥과 같은 재질의 방부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계단에 서면 느낄 수 있는 이곳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방부목 특유의 향, 담장 너머 이웃 정원에서 넘어오는 꽃과 허브, 나무 냄새가 뒤섞인 이곳만의 냄새입니다. 매일 아침 아델라이드 드라이브의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계단 앞에 멈춰선 사람이 심호흡을 한 다음 조용히 첫 발을 뗍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고 숨소리조차 낮춥니다. 계단 바로 옆은 주택가. 주민들이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이 침묵은 에티켓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존중입니다. 심장 박동과 호흡, 발바닥에 전해지는 나무의 질감에만 집중하며 계단을 오릅니다. 한 시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170개 계단을 200번 왕복하는 것이 목표라며 거의 매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200번 왕복은 34,000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으로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고도인 해발 5,364m를 오르내리는 고행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1시간 10분에서 20분 무렵으로 그 순간만 넘기면 괜찮아집니다. 왜 200번은 목표로 세웠냐고 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다시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이 언덕을 오르는 길은 170개의 가파른 계단뿐입니다. 땀이 흐르고 다리 근육이 비명을 질러도 호흡이 거칠어져도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추질 않습니다. 산타모니카 피어의 방부목이 100년간 인간의 무게를 버텨왔다면 이 계단의 방부목은 매일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피어에 활기가 있다면 이곳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땀 흘리며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계단 사이로 스며듭니다. 새벽 6시 나무 계단을 오릅니다. 사람들의 뒷모습에는 2025년 대화재의 기억이 서려 있습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아픔을 그들은 차오르는 땀으로 씻어냅니다. 오전 8시 공사장 소음이 동시에 울려 퍼집니다. 둔탁한 망치질, 회전하는 드릴 소리, 트럭 엔진 소리. 이 소리는 소음이 아닙니다. 언덕 너머 어딘가에서 재건되고 있다는 생존의 신호입니다.
1년 전 언덕 너머에 불탄 흔적만 남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형태를 갖춘 집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산타모니카 8분 거리의 야산에서 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에이커 규모였으나 산타에나 바람이 불길을 집어삼키면서 20분 만에 200에이커, 발화 5시간 만에 1300에이커, 150만 평, 여의도 면적의 2배나 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산타에나 바람은 미서부 내륙 사막 지역에서 태평양 해변으로 부는 계절풍으로 습도 10% 이하의 매우 뜨겁고 건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바람 앞에 나무와 풀, 땅속 수분까지 마치 모든 것을 미이라로 만들어버리는 최대 시속 160km 악마의 바람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8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은 심각한 가뭄 상태였습니다. 화재 현장에 도착한 일부 소방대원은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하였으나 수압이 낮거나 아예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소방차 물탱크에 물을 담기 위해 먼 거리를 왕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안 절벽, 가파른 지형과 산타에나의 강풍이 만나 굴뚝 효과가 더해지면서 산불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스마트폰에 날카로운 무선 경보가 울렸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했으니 모든 비필수 인원은 즉시 대피하라는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사람들은 앨범, 서류, 노트북, 반려동물 등 손에 잡히는 것만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으며 특히 주인이 일터로 떠난 집안에 남겨져 있던 강아지, 고양이, 애완동물 수천 마리는 그렇게 집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였습니다. 무선 경보를 받고 사람들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좁은 산길은 밀려드는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고 도로까지 불길이 번지자 일부 시민들은 차를 버리고 안전지대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재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도 이웃을 배려했고 노인을 부축했으며 낯선 이의 아이를 품에 안고 손을 잡고 걸었으며 물에 적신 수건을 건넸습니다. 화재는 24일간 지속되었고 2025년 1월 31일이 되어서야 진화됐습니다. 23,448에이커, 여의도의 33배, 축구장 13,000개, 서울시의 6분의 1 면적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6,837채의 건물이 소실되었고 12명이 숨진 로스앤젤레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재로 기록됩니다. 2025년 1월 7일 산불이 시작된 그 시각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베스는 아프리카 가나 대통령 취임식 일정과 리셉션에 참석 중이었고 귀국은 발화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상이 훌쩍 지난 뒤였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출발 전날 재난관리국은 파괴적 강풍과 고위험 화재 발생 경보를 보고했으나 시장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화재 이후 가나 출장이 절대적인 실수였다고 했으나 시민들은 시장 탄핵을 주장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또한 소방서장 크리스틴 크롤리의 자질 논란도 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성소수자 서장으로 전문성과 격려, 리더십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소방서장의 자리에 DEI 인사 논란이 불거졌고 화재 대응 과정에서 자질 부족 논란은 최악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LA타임즈는 허리케인급 강풍과 극건조 경보가 발령된 화재 당일 아침 서장은 소방대원 약 1000명을 귀가시켰고 최소 10대의 소방차를 사전 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대도 선배치되지 않았음을 밝혀냈습니다.
사후 보고서에서 서장의 실패를 인정하는 핵심 내용을 수정 및 삭제를 지시했다는 사실 역시 폭로되었고, 결국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2025년 2월 21일 성소수자 출신 소방서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산 중턱에 조성된 4억 4천만 리터 용량의 산타이네즈 저수지가 화재 당일 텅 빈 상태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수리를 이유로 거의 1년간 방치되었고, 그 결과 불타는 집들을 진화하던 소방대원들이 빈 소화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기사화되자 가족과 집을 잃은 주민들은 분노 대신 말을 잃었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그곳을 방문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그을린 그곳에서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주말 오전이면 말리부로 이어지는 PCH 해안도로를 달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도로가 막힐 때면 팰리세이즈 해안 절벽을 오르내리는 주택가 우회 도로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가끔 해안 절경을 내려다보며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고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제게 먼저 인사를 건네던 너그럽고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평화로운 마을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평온했던 일상. 화마가 지나간 그곳엔 검게 그을린 야자수와 벽난로 굴뚝, 미국 공병대가 화재 정리를 마쳤다는 팻말과 무성하게 자란 풀과 야생화로 뒤덮인 텅 빈 집터만 남아 있습니다. 밤만 타버린 야자수를 올려다봅니다. 불길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거셌는지 짐작케 하는 증거입니다. 화마의 흔적은 모든 가로수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미국 원주민 통바 부족은 언덕 위에 집을 짓는 대신 물가와 가까운 낮은 곳에 마을을 세웠습니다. 산타아나 바람이 불 때면 작은 불씨가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것을 선대로부터 전해 들었고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아닌 바람과 불이 주인이었던 땅이었습니다. 팰리세이드 차터 고등학교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을 오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말발굽 모양의 평평한 메사와 비슷한 지형입니다. 절벽을 따라 주택 두 블록만 화재로 소실되었고, 그 안쪽 집들은 모두 멀쩡합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천국과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민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1시 30분 대피 명령을 받은 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었고, 불붙은 앞집 영상과 불이 붙은 나무 펜스 영상을 스마트폰을 꺼내 덤덤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지난 1년, 눈앞에서 불타고 남은 재만 가득한 이웃들의 텅 빈 집터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작되는 공사장 소음을 견디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 폐허가 된 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폐허 위에 옷과 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집들이 형태를 갖춰가고, 그렇게 느리지만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페어위에서 첫 번째 재건주택이 입주 허가를 받았습니다. 화재 진화 후 약 10달 만이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재건 허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과 상가, 도서관과 YMCA 레크리에이션 센터, 학교 건물 공사도 한창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생각보다 느립니다. 보험금 지급은 거절되거나 지연되고 기존 주택 융자도 갚지 못한 채 새 융자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 2026년 2월 3일 시의회는 재건 수수료 면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이것은 여러 장벽 가운데 하나가 사라진 것일 뿐 집을 잃은 시민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움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팰리세이즈 차터 고등학교 학생 약 2,500명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산타모니카의 옛 시어스 백화점 건물을 개조해 학업을 이어왔습니다. 팰리스 하우스라 불렀던 임시 캠퍼스에서 해를 넘긴 뒤 2026년 1월 27일 본 캠퍼스로 복귀했습니다. 마르케스 차터 초등학교 학생 180명도 기존 주차장 위 조립식 건물에서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레스토랑 주인들은 텅 빈 거리에서 식당문을 다시 열며 시민들과 관광객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처럼 매일 아침 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레스토랑 문을 엽니다. 오전 8시 공사장 소음이 계곡에 메아리 칩니다. 이 소리는 불편한 소음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를 다시 채우고 바로 세우고 있다는 생존의 신호입니다. 산타모니카와 팰리세이즈가 늘 그래왔듯 재난에 무너지지 않고 극복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산책 다큐멘터리 채널 산타모니카 첫 번째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산타모니카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글, 영상, 나레이션 바다를 건너며